남북 정상이 이제 약 3시간 뒤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에 두 차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메인 프레스 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나재헌 기자. 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아무래도 역사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취재를 신청한 3천여 명의 언론인들이 모두 모여들면 이곳 프레스센터의 취재 열기는 어제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은 오전 9시 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집니다. 판문점에 있는 파란색 건물 군사정전위 회의실 사이로 김 위원장이 걸어오게 되는데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9시 40분쯤에는 우리 군 300여 명 규모의 육해공군 전통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환영식 후 양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을 한 뒤 2층 정상회담장에 동시 입장해 10시 반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오전 일정이 끝나고 오후에도 한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네, 일단 두 정상은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따로 오찬을 갖습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점을 넘어가 북측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남북 정상이 굳이 각자 오찬을 하는 것은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양측이 마지막 전략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후에 다시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공동 식수 행사가 진행됩니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인근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했던 솥대길 부근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를 심고 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김 위원장은 한강물을 뿌릴 계획입니다. 공동 식수를 마친 뒤 양 정상은 수행원 없이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눌 예정입니다. 친교 산책 후엔 평화의 집에서 오후 회담이 이어지는데요.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의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뒤따를 예정이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가 결정될 예정이라 회담 직후 남북 합의문이 나올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열립니다. 환영 만찬 메뉴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강원도산 민어해삼 편수, 봉하마을 쌀로 지은 밥 등이 준비됩니다. 아직까지 두 정상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나 리설주 여사가 오늘 회담에 동행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찬 이후 두 정상은 환송식을 갖고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일산 킨텍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통일대교를 지나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담 장소인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통일대교는 이른 시각인데도 국내외 취재진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네,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날씨는 조금 쌀쌀합니다. 하지만 이곳 통일대교에 있는 취재진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이른 시각인데도 이곳에는 외신을 포함한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2시간 정도 후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통일대교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약 9km 정도를 더 들어가면 판문점이 나옵니다. 차로는 10분 정도 거리인데요. 다리를 넘어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9시 방향으로 가면 개성공단이 나오고 직진해서 12시 방향 길로 쭉 올라가면 판문점이 나옵니다. 통일대교 길목에는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쳐져 있는데요. 군과 경찰은 다리 진입로에서 차량을 검문하며 삼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대교는 1998년 6월 개통 하루 만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에서 많은 인원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군사 분계선이 생긴 지 65년 만에 북측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 장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회담장으로 향하는 관문인 통일대교는 벌써부터 분주한 가운데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은 판문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회담을 앞둔 통일대교를 비롯한 인근 접경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곳 통일대교 주변에는 시민들이 도로변에 내건 한반도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어제 이곳을 찾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임진각에도 어제 하루 종일 평온한 분위기 속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하루 앞두고 초등학생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그리고 외국인까지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도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찾아 봄을 맞은 북녘땅을 바라보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이번엔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연결하겠습니다.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에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죠. 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과도 가까워서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석 기자, 그곳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개성공단까지는 자동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서울까지보다 북한 개성이 더 가깝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과도 5km 거리에 불과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아침 일찍부터 뜨겁습니다. 정상회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년간 인적이 끊겼던 이곳에 뒤에 보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처럼 활발한 모습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년 전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가 가장 큽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한동안 굳게 닫혀있던 이곳을 통해 방남했었는데요. 경제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최근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길 바라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간절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는 이번 정상회담 성공을 어느 누구보다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1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곳을 거쳐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남과 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선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